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입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가감법이라고 해서 주어진 두 1차 방정식에 어떤 수를 일정한 수를 곱하거나 혹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두 미지수 중에 한 미지수를 소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미지수를 없애고 그 남은 미지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값을 원래의 연립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남은 소거했던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감법이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대입법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물론 가감법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쉽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x-3y는 마이너스 1, 4x-y는 7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가감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푼다면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빼주면 마이너스 3y 여기 마이너스 3y니까 y를 소거해서 x의 값을 구하고 그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x의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y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입법, 가감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대입법은 우리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둘 중에 하나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x는 3y-1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y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요. 그러면 x는 3y-1을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x 자리에.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 4x-y는 7입니다. 그럼 x 자리에 3y-1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의 값을 찾아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4 곱하기 3y-1 y는 7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12y-4 y는 7이 되고 12y-y는 11y는 7 4가 2항에서 7 더하기 4는 11 따라서 y의 값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온 1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만 가장 쉬운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y의 값을 대입하는 게 가장 쉽게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x는 3, y가 1이니까 빼기 1, 즉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2, y는 1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입법입니다. 어떤 두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연립방정식에서 한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x는 뭐뭐뭐 혹은 y는 뭐뭐뭐 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남은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문자를. 그래서 다른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대입을 해서 또 구하는 건데요. 사실 가감법과 대입법 목표는 똑같습니다. 한 문자를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문자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문자 하나를 없애주어야 원래 남은 문자의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법과 대입법 모두 목적은 일단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이제 어떤 가감법을 이용할까 대입법을 이용할까 좀더 판단이 빠르게 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x 플러스 2y는 1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물론 마이너스 x를 이항해 온 다음에 가감법을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즉시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네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를 여기 y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되니까 주어진 식은 3x 플러스 2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11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요.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11이 됩니다.
계산하면 x는 10을 이항하면 1, x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그걸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겠네요. 대입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4, 따라서 x는 1, y는 4라고 하는 값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간법보다 대입법이 더 편하게 되겠죠. 한 문자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x는 5y 플러스 4, 그리고 이 x 마이너스 9y는 1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 이 연립방정식은 x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걸 양변을 2로 나눠서 x는 2분의 5y 플러스 2라고 써서 대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연립방정식이 이미 2x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굳이 x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이 2x 대신에 5y 플러스 4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이 2x 자리에 5y 플러스 4를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2x가 5y 플러스 4이기 때문이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5y 플러스 4 마이너스 9y는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16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4y는 12가 되고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해 주어서 2x는 5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4, 2x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1,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입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네요. 혹은 여기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2x-5y는 4로 놓은 다음에, 지금 이것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이항만 했을 뿐이죠. 이 두 개를 빼주어도 2x가 사라지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찾아주는 가간법으로도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y-3x는 1. 다른 예를 볼까요? x-5y는 9, 그리고 3x 플러스 2y는 10이라고 하는 식. 여기서 사실 가간법을 사용해 주면 여기서 첫 번째 식의 양변에 3을 곱해 주어서 빼주어도 x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대입법을 사용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x는 9 플러스 5y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3, 9 플러스 5y 플러스 2y는 10, 27 플러스 15y 플러스 2y는 10, 17y는 27을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17,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이것을 우리가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는 9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4, 따라서 x는 4,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해가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간법,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그리고 혹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한 문자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 소거하려고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